자, 그래서 이 환자분은 제가 이걸 딱 보고 계속 이제 당뇨 얘기만 하고 인슐린 얘기만 막 하다 보니까 환자가 좀 짜증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막 부종이 나고, 그래서 뭐 심장도 나빠질 수도 있고 뭐 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배워가지고 오셨는데, 별 하는 말은 없고 당뇨나 조절을 해라, 당뇨에 조절해라, 당뇨 식사 관리 할 수 있겠냐, 인슐린이나 해야 되겠다, 당뇨 조절을 계속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다가 그래서 다시 그 임상 예로 돌아가서 제가 근래 들어본 이분을 말하자면, 저를 보기 4개월 전에 심한 부종이 있었고 15파운드의 체중 증가가 있어서 그 전에 있는 그 의사를 봤는데 검사상 3600mg의 단백뇨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서 부종이 있었고, 그런데 크레아틴은 정상이었어요. 자, GFR이 정상이었다고 여기서 덮을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게 4개월 전에 일이 일어났고 의사를 바꿔서 저한테 왔을 때는 4개월 후가 됐죠. 그런데 이분이 저를 방문하기 전 한 3주 전부터 부종이 조금씩 나아진다. 아직까지도 부종이 많기는 하지만 부종이 좀 많이 나아졌다라는 리포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검사를 하니까 소변에서 단백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3600 하던 것이 이제 620으로 줄어들었고, 크레아틴이나 GFR은 정상이고 모든 전해질이 정상이었고 당화혈색소가 7.2로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7.2가 그분한테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9, 10 뭐 이렇게 했던 적이 많았고 17년을 당뇨를 하면서, 그리고 벌써 여기서 말씀드린 자가면역 질환 이런 질환들의 검사를 다 했는데 ANA, 루퍼스, 루마티스 등 이런 자가면역 질환도 정상이었고, 뭐 C3, C4, CH50 컴플리멘트라고 하는데 이제 면역 체계가 정상이었고, A형, B형, C형 간염도 정상, HIV도 정상, 매독 검사도 했는데 정상, 그리고 다발성 골수 질환의 검사도 정상으로 이제 나왔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도 정상, 뭐 이런 것들이 다 혈액 검사로 됩니다. 그래서 피 뽑으니까 다 되는 거니까 피를 뽑아서 다 검사를 했고, 그리고 4개월 전에 담배를 피시니까 CT를 찍었는데 그 CT에서도 암은 없다고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과 위 내시경을 하셨던 것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정상이 나왔고, 자, 그러니까 일단 남자분이니까 유방암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암에 대해도 없다고 나왔고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것도 없고 다 없다 보니까 지금 남은 거는 당뇨죠. 당뇨가 17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것만 가지고, 제가 첫 번째 저희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이 당뇨 때문에 단백뇨가 나와서 부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찬스상 당뇨가 17년 동안 조절이 잘 안 된 경험이 굉장히 많았고, 조절이 어느 정도 됐어도 17년이란 긴 세월을 했기 때문에 당뇨 때문에 단백뇨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죠. 한 70%, 80% 정도 했는데, 제가 혈액 검사로 이 정도까지 했는데 모두 다 정상이 됐다면 거의 90% 이상이 당뇨 때문에 단백뇨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4개월 전에 부종이 있고 막 몸이 붓다 보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엄청나게 식사 조절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굉장히 저염식하고 당뇨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이게 문제일 거라고 자기도 생각을 하고 이제 당뇨 식단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7.2까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을 보니까 C펩타이드를 보니까 C펩타이드도 너무 낮아 있어서 몸에서 인슐린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검사가 나왔어요, 결과가.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환자나 의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환자가 담배를 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그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게 중요한데, 이건 저희 병원에 첫 번째 오실 때 제가 담배를 끊으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해드리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피검사 결과를 이야기하러 오셨을 때는 벌써 첫 번째 방문을 하신 후로 담배를 완전히 끊으셨다고 해서 그거는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당뇨죠.
당뇨의 조절. 왜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질환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검사를 못했죠. 하지만 피검사로 알 수 있는 거는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뭐를 해야 되냐면 콩팥에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직 검사를 할 때는 만약에 이분이 4개월 전에 저를 찾아오셨다면 그때는 조직 검사를 바로 하자는 말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3600mg의 단백뇨가 하루에 나온다면 굉장히 많은 단백뇨가 나오고 그거는 당연히 당뇨 때문에 생길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나머지 다른 질병이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게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단백뇨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일이 시작하고 3개월 정도 후부터 단백뇨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3개월 후부터 부종이 약간씩 좋아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시작을 한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를 봤을 때 단백뇨가 0.6g, 즉 다시 말해서 620mg 밖에 단백뇨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300 이하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300에서 500에서 600 정도는 약간 높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620mg의 단백뇨가 나올 때는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는 확인은 해야 되지만, 자, 그런데 4개월 전에 3600에서 지금 600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계속해서 어택이 오지 않는 질환이고, 그런데 그때와 지금 사이에 바뀐 거는 환자가 놀라서 굉장히 저염식을 하고 당뇨 조절을 잘했다는 거예요. 당뇨 조절을 굉장히 잘해서 4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2로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조절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전에는 더 안 좋았다는 거를 암시를 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9, 10 이런 식으로 유지가 계속 된 상태에서 혈당이 300, 400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그런 것들 때문에 콩팥에 무리가 오면 단백뇨가 많아지고 그리고 콩팥이 날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다행히 여과율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환자가 식사 생활을 굉장히 바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90% 이상이 당뇨로 인해서 단백뇨가 많아졌고 당뇨의 조절이 되면서 단백뇨가 줄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것이 있을 가능성이 5%에서 10%는 되기 때문에 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검사를 하자 하면은 이제 조직 검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단백뇨가 62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조직 검사를 하기는 충분히 컨트로버시가 있는 토픽이거든요. 아직까지 3000 이상이 나온다, 아니면 아직까지 뭐 1500 이상이 나온다면은 조직 검사를 하는 쪽으로 더 가겠는데, 조직 검사라는 게 우리가 이만한 거의 이 정도로 큰 바늘을 가지고 콩팥을 툭 찌른 다음에 그 티슈를 빼내는 건데, 문제는 유방의 조직 검사 같은 경우는 유방은 바깥으로 나와 있으니까 출혈을 해도 그냥 거기 꾹 누르면은 피가 멈추는데, 콩팥은 푹 찔렀다가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콩팥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 검사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면 하지만, 문제는 이거를 하다가 콩팥이 날아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신장내과 학회에서도 620g까지 떨어졌을 때는 상황에 맞춰서 조직 검사를 모두에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17년 당뇨다. 그리고 당뇨가 조절이 안 됐다. 그러면 대부분의 신장내과에서는 조직 검사를 안 하는 쪽으로 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아주 안전한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피 검사로 대충 웬만한 건 다 했잖아.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아는 건 당연히 조직 검사를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환자의 위험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당뇨가 아닌 다른 이유라서 단백뇨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걸렸었다 4개월 전에, 뭐 그래가지고 그게 회복이 됐다면 결과적으로 코로나 걸려서 지금 단백뇨가 620까지 떨어졌잖아.
코로나라고 한지언정. 그러면 오케이. 그럼 좋아졌잖아. 그럼 굳이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다가 바늘을 푹 찔러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냐?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만약에 그렇게 급성으로 뭐가 문제가 돼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꼭 그걸 굳이 앓으려고 환자를 위험하게 만드느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치료를 하죠. 물론 뭐 병원에서 조직 검사도 하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조직 검사하면 뭐 10,000불 이상을 차지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병원 자체에서 조직 검사하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하겠지만 그거는 환자한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요만큼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 검사는 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피검사와 소변검사로 환자의 단백뇨가 어떻게 되는지 GFR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결정을 바꿔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검사를 했을 때 크레아틴이 2.5로 올라갔다. 예전에 0.7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단백뇨가 아직도 1200이 나온다. 자,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뭔가를 알아야 치료를 제대로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스토리를 보니까 당 관리를 하니까 단백뇨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급성 뭐가 있었는데 그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라고 해서 이제 안 하게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환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담배를 끊는 거고 그 다음 그만큼 중요한 게 당뇨 관리를 계속 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할 수 있는 거는 금연과 당뇨 관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C펩타이드가 너무 낮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빼빼 말라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너무 식단 관리가 하기 너무 어려운 경우 왜냐면 너무 놀란 나머지 뭐 거의 굶다시피 하셨다면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C펩타이드를 보니까 인슐린이 거의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인슐린을 해야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하라는 쪽으로 말을 해보고 근데 자기가 식단 관리를 이 정도는 할 수 있었다. 왜냐면 관리가 7점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식단 관리를 계속 하겠다고 하신다고 하면 식단 관리를 하는 쪽으로 같이 갈 수는 있지만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좀 안 될 것 같으면 인슐린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환자 관리를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이 환자분은 제가 이걸 딱 보고 계속 이제 금연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당뇨 얘기만 하고 인슐린 얘기만 막 하다 보니까 환자가 좀 짜증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막 부종이 나고 그래서 막 심장도 나빠질 수도 있고 뭐 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배워가지고 인터넷에서 오셨는데 두 번째 딱 와가지고 막 닥터 조가 뭐 엄청나게 막 뭔가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해줄 건 줄 알았는데 별 하는 말은 없고 당뇨나 조절을 해라. 당뇨에 조절해라. 당뇨 식사 관리할 수 있겠냐. 인슐린이나 해야 되겠다. 당뇨 조절을 계속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다가 휙 나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나중에 오후에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의사들이 많은데 닥터조를 멀리서 온 이유가 제대로 진료를 하려고 했는데 말은 하나도 안 던지고 뭐 당뇨나 조절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서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뇨만 얘기를 한 거라고 그거는 요거는 다 음성이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환자분들이 걱정하지 말아요라고 하면은 의사들이 걱정하지 말아요라고 하면 걱정이 안 되나? 더 돼. 이거 심장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heart failure가 있으면 단백뇨도 나올 수 있다. 뭐 부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심장이 괜찮나? 심장 검사 많이 안 했는데? 왜 그래? 뭐 콩팥 전문의 봤는데 심장 검사는 별로 안 했는데 심장 검사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폐사진 찍어보고 심장도 커지지 않고 프로비엔피라고 하는 것도 검사를 했는데 그게 높아지지도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사는 다 했단 말이야. 피검사에서.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니까 심장이 망가져서 말기 심부전이 올 때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의사는 왜 그거를 얘기를 그냥 띡 하면 엑스레이 하나 띡 떠보니까 괜찮아요. 뭐 조금 너무 성의 없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느낌을 받죠. 자,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피검사로 되게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피검사를 딱 보니까 다 괜찮아.
그러면은 괜찮잖아. 그러면 뭐가 문제야? 지금 당뇨가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뭐 암이 있었는데 암 얘기는 왜? CT 찍었으니까 뭐 그리고 위내시경, 장내시경 한 적이 있었는데 없었으면 그 암이 아니겠지.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병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를 밀어야 돼. 의사 실컷 왔더니 뭐 이렇게 좀 공성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당뇨만 얘기를 하니까 끝까지 당뇨만 얘기. 이게 길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당뇨 얘기만 하니까 뭐 저 사람 뭐 당뇨만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왔으면 좀 희귀한 병도 이거 다 검사했다고 이렇게 말을 잘 해줘야지. 그 희귀한 병은 다 검사했거든.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이런 어려운 말을 다 하면 환자들이 이거는 괜찮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하죠. 너무 어려운 단어가 휙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또 너무 여기에 대해서 막 말을 많이 하면 이제 괜찮다고 말을 했는데 집에 가서 막 찾아보거든. 찾아보면서 이거 내가 이걸 수도 있는데 단백뇨 나오면 이걸 하는데 검사했는데 괜찮다고 나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세컨 오피니언을 받고 third 오피니언을 받고 하다 보면 조직 검사를 미국에서 하면 한 10,000불 정도를 받아요. 1,000,000원이야. 그럼 조직 검사를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잘못해서 출혈이 돼서 그래서 그 콩팥이 날아갔어. 그럼 한쪽 콩팥만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뇨 때문에 단백뇨가 나왔을 확률이 90%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검사를 해놔가지고 다른 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조직검사 해가지고 당뇨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결과적으로 했더니 당뇨라고 나왔어. 그런데 콩팥이 하나가 날라갔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조직검사를 그럼 잘했냐라고 꼭 할 수는 없죠. 자, 물론 거기에 반대파도 있어요. 특히 이제 대학병원, 뭐 UCLA나 에머리 이런 대학병원에서는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레지던트도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약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10%라고 해도 이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10%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에머리 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조직 검사를 합니다. 자, 그게 잘못됐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미국 학회에서도 대학병원에서도 17년 당뇨가 있었다고 하면 거의 한 70% 이상의 대학병원들이 이 정도면 조직 검사하지 맙시다라고 충분히 할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당뇨가 1년밖에 없었다. 자, 그럼 얘기가 틀리지. 아니면 당뇨가 없다. 그럼 얘기가 틀리죠. 당뇨가 없었으면 다른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조직검사로 푸시를 해서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적은 정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오진이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오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분을 진료를 한 게 아니잖아요. 요런 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제너럴하게 일반인들을 위해서 대중적인 거를 말씀을 해드리는 거지. 제가 직접 병원에서 환자의 단백뇨를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할 때는 이런 많은 질환들을 생각을 해서 하는데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생방송에서 물어본다면 그런 희귀병 질환을 얘기를 하진 않죠. 왜냐? 그 일 가능성이 너무 적잖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의사를 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 의사를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검사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해야 혹시라도 다른 문제를 발견했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는 항상 그냥 일반 상식으로 하시고 자신의 의사를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을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인터넷에서 받은 지식만으로 어떤 진료나 치료를 하시지는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항상 식사 관리 잘하시고 운동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